고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6,120달러, 이더리움 2,387달러, 24시간, 정말 24시간이 모자른 하루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희도 항상 함께 매수합니다. 어제 반등을 먹기 위해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였고 사실 숨을 참고 한 12시간 정도 버틴 것 같네요. 결과는 승리하였지만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비트코인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이더리움 사토시의 반등 자리 등 말로 다 할 순 없겠지만 함께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갔으면 좋겠지만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너무 큰 욕심은 금물인 거 항상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12, 어젯밤에 비트코인의 무빙은 정말 사람들을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32,9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항상 모든 시장은 끝없이 내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가 저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등을 준 이후의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 속단해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2,000달러의 테슬라의 평단, 그리고 31,159달러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평단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이, 쟤네가 털리겠어? 하지만 늘 이야기 드리죠. 설마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게 이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자고요. 미 SEC는 현재 97건의 암호화폐 집행 조치에 취했다고 합니다. 대략 총 벌금이 2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벌금에 해당하죠. 이는 13년 7월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에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스캠은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무법 상태이죠. 시장에 대응에 빠르다는 미국조차 아직 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스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시로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바나나톡이 있었죠.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본인의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상자산 시장에 있다 보면 이것이 돈인지 사이버 머니인지 가끔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금액, 투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꼭 갖도록 합시다. 21년 5월만 하더라도 미국은 마이닝 부분에서 상위 랭크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마이닝을 전면 금지시킨 이후 미국은 빠른 시간에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비트코인 마이닝의 35%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사실 미국의 선택이 모두 옳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하지만 세계 경제 1위인 나라 미국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 흐름도 많이 바뀌니까요. 22년 대한민국도 잘 이겨내고 미국 내 경제도 다시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 전략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감기를 통해 알려드린 상승 퍼센트를 생각해 봅시다. 상승 퍼센트는 지속 줄어들고 있지만 하락 퍼센트는 그대로였죠. 점차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 사기야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점차 변동성은 현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변동성이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지속 이야기 드립니다. 단순히 향후 3개월, 6개월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짜기를 바랍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모든 자산의 가격이 최근 폭락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미 연준의 양적 긴축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조정을 주기 나름이죠. 현재 모든 자산 가치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또 큰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치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 수십 개의 뉴스가 나옵니다. 전쟁 직전이다, 난리는 없다라고요. 양적 긴축과 전쟁 이슈, 그리고 어닝 실적 쇼크로 인하여 사람들은 투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기준을 항상 설정하시고 시장의 분위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5일 저는 코인생존기 김비트입니다. 어젯밤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한 뒤 움직임을 또 예측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어제 캔들을 보시면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1월 22일의 저점을 또 한 번 가거나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제는 지난 저점을 깨버렸으며 반등까지 이루어낸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하루 이틀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며 38,000에서 4만 달러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도 오르기만 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현재로서 저점은 약 33,000달러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조정을 주더라도 34,000달러까지 주며 저점을 방어해 준다면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언급드린 일봉 RSI 20 이하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보면 코로나 이후 일봉 RSI가 20 이하가 나온 것은 처음 나온 것이고 매수해 볼 만한 자리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 반등을 기대하며 언제나 저 김비트와 코인 생존기 팀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채널 되겠습니다. 시장이 요동치는 사이에 디파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3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추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팬텀입니다. 한국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나 친숙하지 않지만 해외 거래소에선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죠. 현재 시총 26위에 위치해 있으며 바이낸스에서 대부분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하락 장세에서도 홀로 디파이 분야에서 총 예치금을 181%나 늘리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예치 금액이 하락하는 이 시기에 홀로 신고점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어제 하락 후 비트코인이 14%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는 동안 약 22%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히 성장하는 프로젝트, 근본 프로젝트들을 계속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너무 많이 빠졌고 적당한 구간에서 반등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장기 상승 추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영상 보시며 공부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